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대표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7일 일요일입니다만은 여전히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겨울 생활이 되시기를 비롯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이야기는요,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아주 보기 드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 조직이 있습니다. 중국도 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또 뭐 공안 혹은 무장경찰 이런 이름 등등을 해서 육해공군, 로켓군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인 월급이 감봉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 월급 감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제복을 중시해야 된다는 이러한 운동이 지금 새롭게 강조되고 있지만은요, 중국에선 이 제복을 입었다 그러면 거의 무소불위에 천하를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공산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지금 월급이 감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중국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을 펴왔던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방 재정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공무원 감봉 현상이 지금 전국의 모든 성과 시로 파급이 되고 있고, 또 보너스 장려금이 취소가 되거나 감소를 해왔는데, 자, 이제는 이러한 조류가 군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현직 공무원들의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지연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제대 군인과 국영기업 및 현역 군인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반달이나 한 달간 지연이 되었고, 각종 보조금도 반년이나 이미 못 받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진핑이 군대 반부패 운동과 함께 강군을 추진하면서 향후 장교들은 봉급분 일체의 부수입이 있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래 정해진 봉급보다도 부수입이 훨씬 많아서 생활을 해오고 갖가지 그 부유한 생활을 누려왔던 이런 고급군 장교들이 이제는 그런 것이 전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 군인 봉급은 2014년, 2018년 그리고 2021년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평균 20%포인트가 높게 책정돼서 받았고, 특히 2023년 10월 15일 군대 내의 문관직에 대한 대우 보장 규정으로 문관직 대우가 제고되었습니다만 월급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 하지만은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들은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한 제대군인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이모 씨는 지방정부의 몫인 무장경찰 출신은 국가가 책임을 졌지만 쪼용캉 이미 구속돼서 감옥에 가 있죠. 전 정법위 서기 시절에는 군사위원회가 아닌 정법위원회가 부담을 해오다가 다시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책임지는 식으로 바뀌는 등 지방이 지급하는 여러 보조금들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다 라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 군인이라고 하는 최 씨는 10여 년 군 복무자로서 2015년에서 2015년에서 2016년간은 매월 6,000원을 받았고 보너스는 3분의 1 정도 받아왔는데 보조금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계속 하향하게 되자 국가안전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 쇠퇴라는 말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유파 경제학자들의 입을 봉쇄한 데 이어서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감봉 소식이 계속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23년 12월 18일자 메모 형식으로 중국 항공우주군, 중국전력, 중국선박병기연구 등 여러 연구소도 5에서 30%의 감봉을 시작하였다고 공개된 바가 있다고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4월 한 네티즌이 익명으로 2020년도 항천과학 6개 연구원이 2020년 7월에서 12월 기간 중 매월 평균 1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8,000원으로 하향되었고 2021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서는 6,000원 플러스 연말 보너스가 지급되었다고 공개하였습니다만, 군인 봉급이라는 것은 현재 국가 기밀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신뢰성은 사실 신뢰할 수 없고 의문시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봉 사태가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 안전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이 감봉이니 군인이야 당연하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공작원이라고 보는 시각,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간첩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각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까지 어려워서 경제가 하향으로 꼬꾸라지고 있으면서 돈이 떨어지고 봉급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쟁은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쟁하면요, 중국 공산당 전부 죽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과 군인들의 감봉은 정부가 확실하게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이 없는 것인데 무슨 자극이나 격려가 없게 되면, 자, 지방 관료들이 늘 하는 거 있죠. 탕평이라는 거. 뭡니까? 그냥 자빠져서 누워서 놀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우리말로 하면은 복지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탕평의 현상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난해지고 그동안 백성들의 피땀을 빨아먹던 가렴주구를 해오던 중국의 관료들이 이제는 시진핑 체제의 가장 취약한 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군대가 최전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최근 2년 동안에는 재난구조에조차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만약에 이런 재난 현장에 군대를 투입을 했다가 군대가 병변, 즉 쿠데타를 일으키게 될 이런 우려가 매우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하북성에서 대홍수가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에 3.8군이 출동한 것도 북경을 보위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난리와 함께 이재민들이 북경으로 유입해 들어올까 두려워해서 이 이재민들의 북경 난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또한 지방정부가 백지혁명, 이 백지혁명은 종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침묵시라는 것입니다. 이 백지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이것 역시 지방공안국장이 책임지는 이런 무장경찰 동원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회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료들이 탕평, 복지부동하는 것은 뭔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다가 또 백지혁명을 진압을 하면 아무런 이익도 없이 백성들에게 욕만 처먹게 되고 최후에 결국 우리를 속죄양으로 삼아서 우리를 제물로 바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공산당 중앙정부를 지방 관리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야말로 시진핑의 3연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진핑 독재 권력 체제가 가장 취약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미소 짓고 잔치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 잔치할 생각에만 들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냉정하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총선에 미쳐서 어떤 놈이 어디서 또 금배지를 달 것인가,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바로 미국사에서 과거 우리를 비웃었던 레밍, 들쥐와 같은 속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신들을 차리고 그런 들쥐와 같은 근성은 버려야 되겠죠. 이럴수록 밀림의 사자처럼 시베리아 타이가 산림을 호령하는 호랑이처럼 그 늠름함과 의연함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또 새로 신설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